반문 정서를 등에 업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. 향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국가 경영 능력, 그리고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. 이대건 기자입니다.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.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같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다음 날 찾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.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자천당하고 2년간 있었던 곳입니다.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.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날 실제 총장직을 던지며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 방문, 그리고 사의 표명까지 3일간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한 셈입니다. 직을 던지자마자 여야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반대 움직임을 보였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. 윤 전 총장은 1년 반 동안 조국을 시작으로 추미애, 민주당, 그리고 문 대통령으로 대립 구도를 확대했는데 이 기간에 반문 진영 상징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쌓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. 대선 주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국가 경영 능력은 물론이고 촛불 정신을 경험한 대다수 국민을 끌어안을 만한 시대 정신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윤 전 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는 검찰 조직 특유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국민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. 코로나19 위기 해결 이후 한국 사회가 나갈 방향과 관련된 분배와 공정 등 시대적 가치를 당장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. 자기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참 홀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4월 보궐선거는 기존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붙는 만큼 윤 전 총장이 그 전에 정치판에 바로 뛰어들긴 힘들어 보입니다. 선거 이후 행보를 봐야 반기문, 황교안처럼 반짝 정치인으로 끝날지 아니면 확실한 야권 주자로 우뚝 설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이다운입니다.